자, 프로그램은 유형 상사로 실행을 해 놓으시고요. 우리 교재는 382쪽 부가가치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문제가 두 문제가 나왔네요. 네, 11월 1일 것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11월 2일 거 거래명세서 두 장을 주었습니다. 이 두 개를 전부 메인 매출전표에 입력하고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두 개를 같이 해보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읽어볼게요. 11월 1일 상품을 공급하고 대금은 전액 자기압 수표로 받았습니다. 자, 상품을 공급했다 하는 말은 판매했다는 얘기죠. 네, 거래명세서에 의해서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고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하고 전송까지 하시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자세금계산서, 즉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판매하는 거래니까 우리 거래 유형은 11번 과세매출 유형으로 여러분이 입력을 해야 돼요. 11번 과세매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거래 일자는 11월 1일이니까 같이 한번 입력해 볼까요? 자, 11월 1일로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겠습니다. 11월 1일. 유형이 가장 중요하죠. 메인 매출 전표에서는. 자, 11번 과세 매출. 11번 과세 매출은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매출입니다. 자, 품명의 정장구두. 수량 10개에 단가 17만원 엔터 하시고요. 코드. 거래처는 미림이 되겠네요. 미림. 네, 전자세금. 자, 우리가 이 발급 전송을 하기 위해서는 전자세금란을 비워둬야 됩니다. 요 밑에 보시면 메시지에 그런 메시지가 있나요? 보시면 빌 36524로 발행하는 경우 입력 안 함. 네. 전자입력을 입력하지 마세요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빌 36524 시스템으로 발행할 거니까 0번 비워두겠습니다. 자, 분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대금을 어떻게 했냐 보니까 자기압수표로 받았습니다. 자기압수표는 계정 과목이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누구까지 제가 질문했는지 모르겠네요. 자, 밑에서부터 한번 히읗부터 한번 해보겠는데요. 우리 여기 홍정환님. 네, 자기압수표는 계정 과목이 뭐죠? 예, 현금이죠. 그러니까 현금 분계하면 되겠습니다. 자, 분계 유형 1번. 그러면 입금전표로 두 줄로 만들어지네요. 부가세 애수금 대변에 17만원 부채 증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입금전표로 대변의 상품 매출 170만원 수익 발생. 차변은 모두 현금입니다. 네, 분계 잘 됐습니다. 자, 다음은 11월 2일이네요. 11월 2일 날짜 바꾸시고요. 자, 아래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월 2일 상품을 공급하고 대금 중 20만원은 10월 20일에 계약금으로 수령하였으며 20만원은 계약금으로 수령했다. 계정 과목을 여러분이 뭔지 알고 계셔야 되죠. 잔액은 당월 말일에 받기로 했습니다 하면 외상이죠. 거래명세서에 의해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시오. 자,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매출이네요. 네, 그래서 유형은 11번 과세매출 유형이 되고요. 분명히 2개 이상일 때는 복수거래 키를 이용해서 입력을 해야 됩니다. 네,
먼저 윗부분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거래 일자는 11월 2일이니까요. 11월 2일 유형은 11번 과세 매출. 자, 품명은 복수거래니까 F7을 누르셔도 되고 저 상단에 여기 복수거래 단추 눌러도 됩니다. 그러면 복수거래 창이 이렇게 뜨게 돼요. 네, 입력하겠습니다. 등산화 10개 10만원 엔터 치시고 운동화 10개 10만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탭을 눌러도 되고 여기 있는 확인 단추 누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합계가 220만원. 네. 거래명세서에 합계하고 일치하죠. 네, 일치합니다. 자, 거래처 코드는 공급 받는 자가 거래처니까 그리로 검색하시면 그리운 검색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전자세금란은 전자세금 계산서를 이것도 발급 전송해야 하기 때문에 비워두는 겁니다. 0번. 자, 분계는 계약금을 20일 날 받은 것도 있고 외상도 있기 때문에 혼합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분계는 3번 혼합. 자, 그러면 대변만 완성이 됐습니다.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20만원, 대변의 상품 매출 200만원. 맞죠? 매출세액이니까 부가세 예수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표를 몇 번씩 입력하고 있죠? 매출세액이 계정 과목이 부가세 예수금인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급가액은 어디로 가요? 수익 발생. 상품 매출 수익 발생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줄. 먼저 20만 원을 계정 과목을 차변에 기록해야 되는데 계약금을 받은 계정 과목은 최훈희 씨 계신가요? 뭘까요? 네. 계정 과목이? 선급금이요. 선급금과 선수금을 선수금. 헷갈리셨어요. 네. 자, 우리는 계약금을 받았던 것이니까 선급이 아니라 선수금이었습니다. 선수금 259번 부채 감소가 됩니다. 20만 원. 그리고 차변에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이 되죠. 그래서 108번 외상 매출금 2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탭키 눌러서 거래처 그리고 차변 대변 합계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시고 가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너무 긴장을 한다든가 하게 되면은요 여기서 실수가 많이 일어나요, 사실. 자, 선수금하고 선급금은 서로 어떻게 돼요? 상대 계정 과목이에요. 선수금과 선급금은 서로 상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선수금은 부채요, 선급금은 자산인 것이죠. 계정 과목 이름은 비슷하지만 성격은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외상매출금, 저도 가끔 수업하다가 외상매출금인데 외상매입금 하면서 입력을 하고 있어요. 수업에 제가 집중을 못하고요, 뭔가 딴 생각을 머릿속으로 하고 있을 때 가끔 그런 실수가 나옵니다. 자, 외상매출금은 자산이지만 깜빡하고 외상매입금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외상매입금은 부채고요, 외상매출금은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상매입금인 부채와 외상매출금인 자산을 혼동해서 잘못 계정 과목을 입력하시게 되면 완전히 틀리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볼 땐 당연히 집중하시겠죠. 시험 볼 땐 당연히 집중하시는 거고요. 시험 볼 땐 너무 긴장하면 좀 안 돼요. 자신감을 가지시고
좀 긴장을 풀어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실무를 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회계 업무는 굉장히 차분하고 집중력이 요구되는 그런 업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금액이기 때문에 200만 원을 20만 원으로 동그라미를 하나 빼먹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아주 커다란 실수가 발생되죠. 그래서 우리가 숫자 입력 꼼꼼히 하시고 계정 과목 아주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선급금, 선수금 헷갈릴 수 있고요.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헷갈릴 수 있는데 그건 아주 중대한 실수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일날과 2일날의 매출 거래를 이제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가는 이 윗부분과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회계장부로 가는 아래쪽의 분계 부분까지 다 입력을 했습니다. 하나 또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것은 이 전자세금난 비워둔 거 있잖아요. 발급 전송을 하러 가야 되죠. 자, 그래서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부가가치세 2라고 하는 항목 박스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찾습니다. 그래서 날짜 기간을 11월 1일부터 11월 2일까지 기간을 입력하시고 밑에서는 엔터로 전부 지나가십니다. 그러면 이게 미전송 건이 2건이 보이게 됩니다. 2건을 모두 선택하시고 앞에 체크박스. 네, 우리가 시험에서는 요 아랫부분은 채점을 하지 않아요. 결제 내역. 그래서 이걸 입력을 안 하지만 여러분 실무에서는 현금 내역은 여기 들어가지만 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입력이 안 됩니다. 그러면 요 결제 사항을 입력을 해서 발행을 해야 되고요. 우리 시험에서는 이걸 채점을 안 하니까 이걸 무시하세요. 그리고 상단에 있는 전자발행 눌러줍니다. 그러면 로그인이라는 창이 나오죠. 예, 여기가 이제 빌36524라는 웹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인데 우리 시험 볼 때는요. 이렇게 아이디 비밀번호가 사업자 등록번호로 이미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확인만 누르시면 됩니다. 자, 확인 누르시면 로그인이 되고요. 그러면서 전자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됩니다. 네. 먼저 세금 계산서 2건을 발행하시겠습니까? 라고 위에 나오고요. 자, 밑에서 발행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세금 계산서 발행 요청 건수 총 2건 중 2건의 전자세금 계산서가 발행되었습니다. 네, 확인 눌러주시고요. 발행이 되면은 여기에 처리 상태가 확인 요청 상태다. 국세청은 아직 발행이 안 됐기 때문에 국세청에 발행할 대상이다. 이렇게 뜹니다. 자, 우리 실무에서는 여기까지만 해 두는 거예요. 국세청 전송은 이 길 0시까지 자동으로 전송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장에서는 전송을 수동으로 하라고 지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 메뉴를 만들어 놨어요. 시험용 프로그램에는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라는 메뉴를 따로 만들어 놨으니까 요거 꼭 눌러줘야 됩니다. 네,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 클릭하시고요. 빌36524 홈페이지 나타나면 역시 또 로그인을 누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국세청 신고 상태에서 미전송 부분을 신고 상태로 선택하시고 아래에서 매출 조회를 누르면은 미전송된 2건의 내역이 나옵니다. 그러면 위에서 여기 있는 발행 단추를 누르고 완료되었습니다 하면 확인 눌러주시고요. 또 하나 더 발행을 하기 위해서 또 한 번 발행, 그리고 완료되었습니다 하면 확인하시고 검색된 데이터 없습니다 하면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요 2건 전송할 일은 없을 거예요. 국세청 전송하는 거 1개만 나옵니다. 문제가.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창 닫으시고요. 또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창도 닫으시고요.
메인 매출 전표에 와서 조회를 다시 하게 되면은 아까 비워두었던 전자세금란이 전자 발행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거래명세서를 주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전송하는 문제, 한 문제가 부가가치세 첫 번째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자, 이제 383쪽 가보겠습니다. 이제 그림은 생략하고 분계 연습 내지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연습하기 위해서 전부 말로만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나 AT 시험은 이렇게 말로만 해놓고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가 없고요. 거래자료 설명과 함께 증빙, 증빙, 즉 뭐 거래명세서라든지 세금계산서라든가 계산서라든가 이것을 꼭 제시를 해줍니다. 그런데 유형상사 문제는 여러분 그 말씀드린 대로 분계 연습을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림을 쏙 뺐고 설명만 넣어놨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1월 3일. 자, 내용은요. 매출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하면서 입력해라 이렇게 설명했죠. 지시했죠. 자, 11월 3일 우리 상사의 상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 300만원에 세액 30만원을 발급했다. 대금은 전액 외상하였다. 자, 입력해 봅시다. 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매출입니다. 그래서 11월 3일 메인 매출 전표에 유형은 11번. 네, 품명에는 상품. 공급가액에는 300만원. 수량 단가가 제시가 안 돼 있으면 그냥 비워두면 됩니다. 거래처는 우리 상사. 전자세금란은 1번. 전자입력. 자, 분계는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하였다. 외상분계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2번. 네. 이렇게 하시면은요.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밑에 분계가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차변의 외상매출금 330, 대변의 부가세 수금 30만원, 대변의 상품매출 300만원. 네, 분계 완벽하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 11월 4일 동신사의 상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500에 세액 50만원을 발급하였다. 대금 중 50만원은 동신사가 발행한 당좌수표를 받았고 나머지는 외상했습니다. 자, 위에 있는 내용부터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11월 4일도 상품을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 발급한 건이니까 11번 과세매출 유형으로 해야죠. 자, 입력하겠습니다. 11월 4일 날짜 바꾸시고요. 유형은 11번이 돼야 됩니다. 자, 품명에는 상품, 수량단가 모르고요. 공급가액 500만원, 거래처는 동신사, 전자세금 1번. 자, 분계. 자, 분계가 지금 뭐가 있어요? 동신사 발행 당좌수표도 있고 외상도 있으니까 혼합 분계 되겠죠. 네, 3번 혼합. 자, 그러면 대변이 완성됐습니다. 부가세 수금 50만원에 상품 매출 500만원 맞죠? 상품 팔았고 부가세는 부가세 수금 맞습니다. 자, 차변을요. 먼저 당좌수표 받은 것을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전춘홍님 계신가요? 네, 전춘홍님
당좌수표 받은 거 개정 과목 뭘로 할까요? 받으러 받으러음이다. 수표인데 어음인가요? 네, 현금입니다. 네. 현금. 현금이에요. 받으러음은 약속음을 받아야 받으러음이에요. 네. 현금이죠. 자, 차변의 101번 현금. 네. 금액은 50만 원인가요? 네, 50만 원. 둘 바꿔서 또 차변의 나머지는 외상이다. 외상이니까 외상 매입금입니까? 외상 매출금입니까? 외상 매출입니다. 우리 지금 판매니까 외상 매출금 500만 원. 그리고 탭키 누르시고요. 거래처 수정할 사항은 없으며 밑에 차변과 대변의 합계는 일치하는가? 이걸 보시라 그랬죠? 네, 다음 문제 11월 5일 거로 가보겠습니다. 11월 5일 우리 상사에 판매한 상품 중 일부가 불량으로 판명되어 반품을 받고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를 마이너스 50에 마이너스 5만 원으로 발급했다. 대금은 전액 외상대금과 상계하기로 했습니다. 자, 외상대금과 상계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면 분계를 외상분계해 주면 돼요. 네, 그리고 이 거래는요, 우리가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입력만 하는 거니까 전자세금란은 전자세금계산서란은 1번 전자입력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공급가액에다가 음수로 입력해주는 거래입니다. 자, 우리가 판매한 상품이 불량으로 반품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우리 상사에다가 발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상대금에서 까기로 했다 이겁니다. 상계 처리한다 이 말은 까주기로 했다 이 말이에요. 빼준다 이거죠. 자, 그러면 입력하겠습니다. 11월 5일 유형은 11번 과세 매출입니다. 자, 품명은 상품이고요. 수량 단가 모르고 공급가액에 마이너스 50만 원. 자, 거래처 코드는 우리 상사가 되고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기 때문에 1번 전자입력이고요. 분계는 외상대금과 상계 처리하기로 한다. 그러면 2번 외상분계 하셔라. 자, 보세요. 마이너스 분계가 일어났죠. 이거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차변의 외상매출금 마이너스 55만원 자산 감소. 대변의 부가세 애수금 마이너스 5만원. 원래 부채가 대변에 가면 증가입니다만은 마이너스가 일어났기 때문에 부채 감소. 또 상품 매출 대변. 수익이 대변에 가면은 수익 발생이지만 마이너스 발생이기 때문에 수익 감소가 되겠습니다. 또는 취소. 수익 취소. 자,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분계를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참고로 우리가 지금 판매자이기 때문에 판매자는 거래처인 우리 상사에다가 세금계산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원래는요 이 메뉴를 씁니다. 수정 세금계산서는 이 메뉴.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우리 상사에 11월 3일 날 판매를 했어요. 11월 3일 날 거기 책에 보시면 3일 날 판매한 것이 5일 날 반품이 들어온 거죠. 그러면 3일 날 걸 불러가지고 수정 세금계산서
이거 발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실무에서는. 예, 그런데 TAT 2급은 문제가 그렇게 나와요. 자, TAT 2급은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11월 3일 날 세금 계산서를 보여줍니다. 11월 3일 날 세금 계산서를 보여주고 그 중에서 반품이 몇 개가 들어왔다. 그래서 수정 세금 계산서를 발급 전송하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자, TAT 2급 높은 급수에 가면 문제가 나오는 스타일이 달라요. 11월 3일 거 거래를 보여주면서 그 세금 계산서를 그림으로 보여주면서 그것 중에서 몇 개가 반품이 들어왔다. 또는 50만 원어치 반품이 들어왔다. 수정 세금 계산서 발급 전송하시오. 그런 스타일로 출제를 합니다. 그런데 FAT 1급은 어떻게 나오느냐? 이미 그렇게 발급했으니까 발급했다고 발급한 것을 사후에 이렇게 입력만 하라.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전자세금란이 전자 입력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다는 거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홈택스에서 발급을 했다. 그리고 우리는 더존 프로그램으로는 여기 회계 작업만 한다. 부가세 신고하고. 그렇게 이제 좀 이해를 한다든가 해서 이 문제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FAT 1급에서는 이 메뉴 쓰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수정세금 계산서 눌러서 사용하지 마세요. FAT 1급은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급 전송하라고는 안 해요. 그리고 11월 5일 것처럼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이 입력을 이렇게 해주시면 돼. 됐습니다.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6일날 업무용 승용차를 매각하고 유형자산 처분이죠. 자, 유형자산을 처분하면 분계가 아주 복잡합니다. FAT 1급의 분계 문제 중에서 가장 복잡한 분계가 바로 유형자산 처분 분계예요. 요거는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한 문제는 꼭 나올 거예요. 그래서 반복 연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승용차를 매각했습니다. 판매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 600에 60만 원짜리를 발급했습니다. 대금은 전액 당월 말일에 받기로 했어요. 이 승용차의 취득금액은 1,800만 원이고 지금까지 감가상각은 누계액이 1,400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1,800에 사가지고 그동안 감가상각 누계액이 1,400이니까 우리가 400만 원을 나머지 400만 원을 뭐라고 부르나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를까 하는 것을 제가 물어볼게요. 취득금액 빼기 감가상각 누계액 400만 원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지 장지혜 씨 계신가요? 네, 네. 이 400을 뭐라고 불러야 돼요? 단종 가치? 잔존가치라고 부른다. 아닙니다. 잔존가치는요. 그 감가상각이 다 끝나고 내용연수 동안 다 사용을 하고 나중에 처분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잔존가치라고 하고요. 네, 이거는 지금 지금까지 감가상각한 누계액에서 뺀 거 잔존가치는 아니에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이진희 씨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진희 씨는 오늘 참여를 안 하셨군요. 네, 그러면 이매자 씨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400이 예. 1,800 취득금액에서 감가상각한 누계액을 뺀 400만 원을 처분 손실이다. 아닙니다. 네. 그러면은 유인정 씨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너무 어려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예? 장부. 예, 장부 금액 맞아요. 장부 금액. 예.
여러분 알아두세요. 요거 장부금액이라고 불러요. 장부금액. 예. 장부금액. 왜 장부금액을 알아야 되느냐? 여러분들 유형자산을 매각하잖아요. 그러면 장부금액하고 처분금액을 비교해요. 그러면 이 거래에서 보면은요, 장부금액은 400이고요, 처분금액은 600입니다. 400만 원 장부금액인데 600이 처분했으니까 장부금액보다 200을 더 받고 처분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아까 어느 분께서 그랬죠?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고 부른다 이거예요. 유형자산 처분 이익은 200만 원입니다. 이 거래에서. 유형자산 처분 이익은 200이에요. 자, 그래서 이 유형자산 처분 거래가 복잡한 이유가 유형자산 처분 이익은 얼마 나왔지? 이런 것도 우리가 계산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밑에 이제 분계를 입력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200이라는 게 계산이 떠요. 네,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분계는 밑에 입력하는 순서만 잘 여러분이 숙달을 해 나가시면 빠뜨리지 않고 분계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좀 숙달이 필요한 분계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는 다 됐고요. 이제 같이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6일 날 승용차를 매각하면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자, 상품을 세금 계산서로 판매한 것도 11번이고요. 또 유형자산을 매각하면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도 11번 과세매출. 똑같아요. 11번입니다. 자, 그러면 입력하겠습니다. 11월 6일로 날짜 바꾸시고 유형은 11번 과세매출이에요. 네, 품명에다가 승용차라고 하면 되겠네요. 승용차. 자, 수량단가 지나가시고 공급가액 600만 원에 팔았죠. 거래처는 어디다 팔았냐면 한국상사에 팔았죠. 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죠. 1번. 자, 분계. 자, 다음 달 당월 말일에 받기로 했습니다. 당월 말일에 받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원지윤 씨한테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원지윤 씨 계신가요? 오늘 아까 문자 보내주신 것 같아. 오늘 행사가 있어지고. 신미연 씨 계신? 예. 분계는 어떤 거 선택해야 될까요? 혼합 선택해야 됩니다. 네, 혹시 외상이라고 할까봐 제가 물어본 거예요. 이거 외상 분계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2번 외상 분계를 제가 해볼게요. 2번을 누르면 자, 여기 보시면 외상 매입금이라고 외상 매출금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승용차를 외상으로 판 것을 외상 매출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미수금이라고 해야 돼요. 이거 미수금으로 바꿀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못 바꿔. 이 코드가 안 바뀌어요. 그러기 때문에 외상 분계하면 무조건 틀리게 돼 있어요. 이 문제는. 그래서 혼합으로 해야 돼. 분계 유형은 3번 혼합하시고요. 대변의 부가세 수금 60만 원 맞습니다. 부채. 또 대변의 상품이냐 이거예요. 승용차는 상품이 아니죠. 신발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를 뭘로 개정 과목을 바꿔야 되느냐? 뭘로 바꿔야 될까요? 승용차는 차량 운반구죠. 그래서 차량 운반구라고 바꿉니다. 208번으로. 그 다음에 요게 600만 원짜리 차를 파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 여기에다가 어떤 금액을 입력하느냐. 자, 취득금액인 1800을 입력해야 된다. 1번.
아니다. 장부 금액인 400만 원을 입력해야 된다. 2번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뭐 다 알 텐데 제가 괜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헷갈리게 하려고. 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오늘 반장님도 행사가 있어 아직 안 들어오셨고. 박희정님 계시나요? 박희정님 안 계시군요. 그러면 박은술 씨 계시네. 자, 뭐를 입력해야 될까요? 취득 금액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취득 금액 넣어야 됩니다. 네. 자, 1,800만 원 입력하세요. 여기서 장부 금액 400을 입력하면 이제 여기서부터 꼬이게 됩니다. 예. 자, 여러분 유형자산 처분하면은요, 대변에 취득 금액 입력하는 거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유형자산 처분 분계 대변에 유형자산이 건물이면 건물의 취득금액, 유형자산이 차량 운반구이면 차량 운반구의 취득금액, 유형자산이 비품이면 비품의 취득금액, 취득금액 대변에 입력하는 겁니다. 장부금액 입력하면 그때부터 여기서부터 틀려가지고 분계가 완성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취득금액을 넣었으면 이 차량을 팔았잖아요. 그러면 이 차량의 차감 계정이 존재하죠. 그 계정이 바로 문제에서 제시해준 이 감누예요. 감누. 감가상각 누계액. 감누를 바로 그 밑에 입력해 주면 돼요. 왜냐하면 차감 계정도 없어져야 되죠. 차량이 없어졌으면 그 차량의 차감 계정도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차감 계정은 반대쪽에서 항상 발생하기도 하고 없어질 때도 반대쪽에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대변이 아니라 차변. 3번 차변. 차감 계정은 요 앞에 있는 자산 코드에다가 1번을 더해야 돼요. 그래서 209. 감누가 계정 과목이 엄청 많습니다. 아무거나 쓰면 안 돼요. 처분하는 자산 코드에다가 더하기 1 코드 잘 입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누, 감가상각 누계액이 1,400이니까 이것도 여기다 입력해 줘야 돼요. 1,400. 여기까지 여러분이 입력했다면은 거의 다 맞춘 겁니다. 자, 거의 다 맞췄어요. 자, 우리가 지금 부가세 예수금 처리했고 차량 운반구 취득금액 대변에 털어냈고 차변의 차감 계정도 감가상각 누계액 털어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이 660만 원 받은 거 자산 증가 시켜야죠. 팔았으니까 돈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못 받았어요. 월말에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월말에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그게 자산이죠. 3번 차변에 미수금이 되는 거죠. 미수금. 외상 매출금이 아니라 미수금이라는 겁니다. 얼마를 받아야 되느냐? 660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660만 원. 네, 여기까지 입력을 하면 이제 다 끝난 거나 다름없는데 여기에 차액이 플러스 200이 나왔죠? 만약에 마이너스 200이 나왔다 그러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요. 지금처럼 플러스 200 양수로 나왔다 그러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인 겁니다. 그러면 이익은 대변이죠. 그래서 대변에다 입력합니다. 4번 대변에 유형으로 검색해 보세요. 유형자산 처분이익 914 여기다 200 그리고 마지막에 탭키. 그래서 거래처 수정할 것은 없는지 차변 대변 일치하는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요. 여러분 유형자산 처분하면은 줄수가 몇 줄 분계가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5줄. 5줄이 기본입니다. 때로는 6줄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
대금 중 일부는 현금으로 받고 일부는 월말에 받기로 했다. 그러면 현금과 미수금으로 하나가 나누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6줄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 유형예산 처분 분계는 기본적으로 5줄이 됩니다. 이 5줄 구성을 여러분이 아주 꿰고 있어야 돼요. 왜냐? 이 문제는 확실히 출제가 됩니다. 네, 확실히 출제. 거의 95%. 예, 1년에 시험 6번 있잖아요. FAT 1급 시험이 6번 중에서 보니까요. 5번은 나왔어요. 그만큼 빈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반복 연습해 주셔야 됩니다. 요 순서대로만 여러분이 유형재산 처분하는 분계를 항상 요 순서대로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순서를 막 바꾸면 여러분 더 헷갈려요. 예, 이 입력 순서를 꼭 이렇게 지켜가면서 하시면 아주 기억하기 좋을 거예요. 자, 문제가 더 나올 겁니다. 뒤에서 그때 또 연습을 또 하면 되고요. 아무튼 반복 연습이 굉장히 중요한 거래 중에 하나입니다. 11월 6일 거래 연습이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또 녹화가 너무 길면 동영상의 속도 떨어져요. 그래서 5분간만, 중간 휴식은 5분간 쉬는 걸로 했죠. 그래서 5분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20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